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재가동한 지 하루 만에 원전이 멈추고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는 경납 건물에 수많은 구멍이 나는가 하면 지난 11일에는 불까지 났습니다. 한빛 원자력발전소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가까이 사는 고창 지역 주민들은 원전 위험에 불안해하면서도 둔감해져 가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열출력 이상으로 수동 정지된 한빛원전 1호기. 근무자의 계산 오류와 조작 미숙 등 인재였다는 게 최근 정부 조사 결과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무려 2주가 지나서야 한빛원전 측이 주민에게 전한 내용은 원전이 안전하다는 홍보성 짙은 멘트였습니다. 이거 순전히 비상용이야. 원전 관련 비상용으로 주민들한테 정보 소통하기 위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근데 얘네들이 이번에 어떻게 했냐. 야, 지금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원전은 이렇게 안전하게 조치했고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어찌 보면 그들하고 이제 괴리를 시키는 거죠. 2달쯤 지난 이번 달 7일. 이번엔 점검 중인 한빛 3, 4호기 원자로 경납 건물에서 구멍 190개가 발견됐습니다.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을 막는 게 경납 건물인데 깊이 90cm의 큰 구멍도 있었습니다. 한빛 원전 측은 이번에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앞에 원전을 마주하고 사는 고창 지역 주민들. 수년 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만 많이 무뎌졌습니다. 뉴스에 막 나오고 불안하긴 하죠. 그게 막 하루 일을 잘하는데 언제라 해서 장단점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고. 심지어 원전 때문에 먹고 산다며 고마워하는 주민도 상당수입니다. 여기 직원들 그래도 4, 5천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와서 그래도 1시간만 쉬어서 그러면 어디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들 다 가고 그러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취재진이 입수한 한국수력원자력 한빛본부의 사업자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고창군에 지원한 돈은 총 38억 2,600만 원. 고창 지역 대표 축제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대부분 행사에 지역문화진흥사업 명목으로 돈을 집행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쓴 돈만 이 정도입니다. 완전 덕분에 다 부자 대학같이 살게 되었죠. 여기서 박권이 오고 사는 사람도 많고. 견학을 명분으로 선심성 관광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논란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고창군도 3년 전쯤 한수원에 상생사업비 300억 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행정대로 한수원이 지원되시는 거 다 현수막에 걸려있고 이장들이고 지역 사회단체들하고 한수원이 주는 밥, 점심 먹고 있고 그냥 마을마다 저 원전 주변 마을마다 350만 원씩 돈 주니까 다 받아가 놀러 다니고 뭐도 밥 사고. 그런데 이제 우후죽순 지금 현재 행정이든 도든 의회든 간에 성명서도 발표하고 의견들 막 내고 있어. 이게 정말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지난 11일 오후 3시 59분쯤에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건물 건조기 내부에서 불이 나 자체 진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북대가 중등과 고등교육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최근 협약식을 갖고 교수와 학습, 교육봉사 등을 서로 지원하고 학술회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업 운영의 현장성과 전문화를 위한 상호교육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정보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이 양파과인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해외 수출을 통한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임실군은 임실군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NH 농협물류를 통해 대만으로 양파 288톤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도 수출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수출을 위한 선별비와 물류비 지원을 통해 양파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광안루 건립 600년을 기념해 사랑의 편지 타임캡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타임캡슐 이벤트는 시민과 관광객이 보내준 편지 600통을 모아 10년 뒤 다시 보내는 행사로 7월 말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사랑의 편지는 시민뿐만 아니라 남원을 찾는 관광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편지 내용과 대상은 자유이며 남원시에서 배포하는 지정된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10년 후의 나에게 보내는 특별한 편지를 적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10년 뒤의 감동을 예약하세요. 고창군이 녹차를 활용한 복합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10일 생활문화기업 LF와 선운산 녹차밭 문화관광산업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창군과 LF는 앞으로 녹차 정원을 조성하고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녹차 정원은 제품을 생산하고 체험하며 시음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순창군이 전북 지역 시군별 관광객 만족도에서 1위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창군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를 재분석한 결과 전북 지역 평균인 4.09점보다 0.2점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연경관이 4.4점을 기록해 섬진강과 강천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만족도 1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절별 만족도에서는 여름이 4.7점을 기록하며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은 가을보다 높았습니다. 김제시 의회가 229회 임시회를 열고 18일까지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연초 계획한 김제시 주요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또 김제시 인구정책과 김제시 병역 명문과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안을 심의합니다. 부안군의회가 302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청취를 비롯해 모두 7건의 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별로는 부안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 부안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는 17일까지는 2019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와 군정 질문과 답변이 진행됩니다.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전 꿈꾸는 애벌레를 오는 20일부터 진행합니다. 특별전에서는 60여 종류 3천여 마리의 애벌레와 곤충이 선보입니다. 곤충이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을 위한 누에 실뽑기 등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18회 하소백년 축제가 12일부터 21일까지 김제시 청하면 하소백년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명나라 때 우빈이 500명의 나한을 그린 54m 길이의 500나한도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무형문화재 27호인 도원스님의 신묘장구 대다라니 등이 전시됩니다. 500나한을 주제로 공연이 이어지고 주민이 참여하는 노래자랑 등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